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 동안 금융기관 수장들 사이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동골 KDB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골 산업은행장의 임기가 내년 9월로 끝납니다. 그럼 이 회장이 과연 어떤 산업은행장으로 남을지, 그리고 남은 기간에 어떤 일에 주력할지 비즈니스 포스트의 조은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조은하 기자입니다. 네, 이동골 회장의 임기가 내년 9월로 끝나는데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기간 같아요. 아마도 그 내년 상반기쯤 가면은 그 거취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그냥 바로 물어보면요, 내년 9월 이후에 이동골 회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산업은행 최초의 연임한 회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장을 최초로 연임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동골 회장이 벌려놓은 일들이 워낙 많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이랑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KDB 생명도 매물로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 이동골 회장의 거취를 놓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현재 벌려놓은 일 중에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서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이 회장이 정부와 어떤 코드가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동골 회장과 문재인 정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동골 회장은 취임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면서 이른바 친문으로 통했고요. 그리고 또 이동골 회장이 취임한 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의 속도나 그 강도 등을 봤을 때 정부로부터 신임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동골 회장이 전에 그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좀 물망에 올랐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고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금융위원장 자리면은 결국 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전체 수장을 맡고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인데 왜 이 자리를 고사했었던 걸까요? 아직 산업은행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랑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진행 중인데요. 사실 둘 다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동골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할 때 내 자리를 걸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속도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또 주인이 있는 사기업의 대주주를 내몬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엄청 큰데 그건 역시 지금 원래 계획보다는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좀 보류하기로 하고, 이 회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제 생각에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90점이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이동걸 회장이 취임한 지 지금 2년하고 2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산업은행이 안고 있던 해묵은 난제를 여러 개 해결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호타이어,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몇 년 동안 금호타이어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는데 과감하게 중국 기업에 매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동걸 회장의 스타일은 뚝심 있고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한 20년 동안 그 묵히고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였는데, 사실 그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동걸 회장이 가만히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워낙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대우조선해양 매각 안 하냐, 이런 말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걸 회장이 과감하게 매각을 추진했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이 너무 뻔하고 또 정치권에서 야당의 공격을 받을 건 역시 뻔한 상황인데, 실패하면 또 책임도 져야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매각을 밀어붙인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동걸 회장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굉장히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을 더 해서 이 일들을 마무리해 주지 않을까,
이게 바로 조 기자의 생각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의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동걸 회장도 역시 연임의 뜻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산업은행 회장 가운데에서 최초로 연임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산업은행 회장들 중에서 연임을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살펴보면 그때 총재와 회장을 통틀어서 연임에 성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실 산업은행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지분을 다 들고 있으니까 인사권도 그렇고 구조조정의 과정도 그렇고 정부의 입김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산업은행장도 당연히 바뀌었고요. 특히 그냥 물러나기만 한 게 아니고 막판에 검찰 수사 이런 식으로 되게 불명예스럽게 퇴장하는 모양새가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동걸 회장은 이전 회장들하고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전임 회장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더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특히나 산업은행에서 처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회장이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동걸 회장은 그 전임 회장들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달라서 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요, 그 이동걸 회장이 정말 어떤 인물인지 저희들이 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동걸 회장이 1953년생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는 동국대, 한림대 등에서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교수 출신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정말 꼬장꼬장하고 그리고 단호하고 깐깐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동걸 회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굉장히 깐깐하다, 꼿꼿하다, 그리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 이런 느낌들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또 이동걸 회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신입니다. 그 기업 구조 조정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동걸 회장이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잘 잡고 또 뚝심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소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신, 뚝심. 이게 산업은행 회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자질인 것 같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하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은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조선업 그리고 항공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동걸 회장이 산업은행장으로서 해온 일이 워낙 많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이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연임 여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동걸 회장이 산업은행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동걸 회장이 원하는 산업은행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